안녕하세요. 청춘재활의학과 원장 안병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생활을 하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던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에 걸려서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호해주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걱정과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욱 증폭됩니다. 더더군다나 가족들 모두 건강해서 이런 경험이 없었던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이 이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몸의 일부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내원해서 뇌 CT나 MRI를 찍고 뇌경색이나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상황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환자분의 의식이 안 좋거나 활력 징후가 나쁘다면 아마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주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입원을 하셔서 입원 치료를 받고요. 급성 치료 단계가 잘 되어 활력 징후가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면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재활의학과 협진을 의뢰를 하거나 재활의학과 전과를 의뢰를 하실 수 있도록 환자분의 보호자분께 말씀을 아마도 드릴 겁니다. 또는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대구로 퇴원을 권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2 내지 4주 정도의 기간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에 전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재활의학과에 전과를 해서 짧게는 1달 그리고 길게는 3달 정도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집으로 가도 될 정도면 집으로의 퇴원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 아마도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각 단계마다 집중해야 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급성기 치료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재방 방지를 위한 치료를 유지하면서 향후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서 가끔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급한 불은 껐다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돌리려는 순간 퇴원 준비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주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이 아마도 혼미해질 겁니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미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아직은 걷기나 일상생활 하시기가 너무 불편하시다면 부족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치료 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재활병원에서는 주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요. 요양병원에서는 더 장기적인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주로 일상생활 복귀, 즉 직업을 가졌던 분은 직장에 복귀를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가정생활이 가능하게 일상생활 복귀를 하는 게 목표고요. 잠종 기능의 최대화 및 그 기능이
나빠지지 않게 기능을 유지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환자분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저질환, 즉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 치료가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일부 유튜브나 어떤 매체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감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인 안정인데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뛰어다니시던 분이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힘든 것은 환자분이시라는 걸 아시고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의 따뜻한 관심, 격려,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항우울제를 복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생체 징후가 안정된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한 빠른 재활치료가 중요하고요. 대학병원 후에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부담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의료비 외에 간병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간호간병 서비스가 가능한 재활병원이 생기고 있고요. 비급여를 제외한 1년 동안 쓴 치료비가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료비 상한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장애인 등록인데요. 발병 후 6개월 후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5개월 중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미리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그때부터 사회 복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는 병원에 있는 만큼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장애를 인정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귀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직접 복귀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어서 외래를 통해 치료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후에 회복과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보는데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나이나 성별 또는 손상 정도 또는 손상 당한 후 인지기능 장애와 언어 장애에 있을 때 당연히 이런 증상이 동반될 때는 별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차치하고요.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복이 더 빨리 될 수 있고 회복이 좋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환자분이 재활치료의 의욕을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인 컨디션에 관계되는 것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의 감염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중환자실에 계실 때부터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거나 스스로 체위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 욕창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담배나 술을 뇌졸중에 걸리고서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꼭 금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골든타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라디오나 TV에서 한 주간을 단위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 시간대를 의미하는데요. 의료에서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응급 외상의 경우에 1시간이고요. 뇌졸중의 경우에
3시간 내에 치료를 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장애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하고요.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평생 좋아질 것의 약 90% 이상이 이 기간 내에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 내에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즉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분들 중에 뇌졸중이 걸렸을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으셔서 쾌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